독일의 본격적인 유럽 침공이 시작됩니다. 폴란드, 북유럽 그리고 영원한 라이벌 프랑스까지. 지난 시간에는 독일의 재무장과 오스트리아와 체코 합병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2차 대전의 시작입니다. 많은 영토를 손에 넣은 히틀러는 이제 동쪽의 폴란드로 눈을 돌립니다. 당시 독일 지도에서 본토와 떨어진 영토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동프로이센이었습니다. 원래 독일 본토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단치일을 상실하면서 육로가 차단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단절된 동프로이센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폴란드의 단치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폴란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을 기대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 것이죠. 하지만 히틀러에게는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의 개입 가능성이었습니다. 만약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소련이 개입하면 독일은 양면 전쟁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히틀러는 스탈린과 협상에 나섰고 1939년 8월 독일과 소련은 극비리의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독일과 소련은 10년간 전쟁을 하지 않는다. 폴란드를 독일과 소련이 나누어 점령한다. 발트 3국과 핀란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독일이 인정한다. 서로 극도로 대립하던 나치 독일과 소련이 손을 잡았다는 것은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 전함이 단치일을 포격하며 역사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침공 전 독일군은 이미 국경에 부대를 배치해 놓았던 반면 폴란드는 영국과 프랑스의 압력으로 인해 군대 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폴란드의 군사 배치가 히틀러를 자극해 유럽 대륙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폴란드군은 9월 1일 독일군의 공격이 시작될 때까지 모든 병력을 집중시키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침공작전 백색작전은 동프로이센과 서부 독일을 포함해 총 3방향에서 폴란드를 침공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중부 전선에서는 공세를 자제하고 대신 북부 집단군과 남부 집단군이 대규모 공세를 펼쳐 비스와강 유역에서 합류한 뒤 폴란드군을 포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가 이끄는 남부 집단군의 제10군은 독일군 기갑 세력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폴란드 중앙으로 진격해 결정적인 공세를 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방어 계획을 세워두었지만 독일 전차의 빠른 기동력으로 인해 부대가 포위되었고 신속히 후방으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한편 독일의 침공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과 프랑스는 즉각 독일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9월 3일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적극적인 군사 행동이 없었습니다. 이를 가짜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를 지원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미 예상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공격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병력 동원이 완료되지 않았고 과연 독일과 전면전이 될지 국지전으로 끝날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눈치는 봐야 했기에 프랑스는 41개 사단과 2,400대의 전차를 몰고 라인강 방면으로 진군했습니다. 한편 독일은 대부분의 병력을 폴란드에 투입한 상태였습니다. 프랑스군은 독일 영토로 들어갔지만 독일의 방어선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정치군사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고 결국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역시 프랑스와 전쟁할 의도가 없다는 내용의 확성기 방송과 선전물을 배포하며 전투를 피하려 했습니다. 만약 프랑스가 독일 후방을 강하게 압박했다면 폴란드에 집중하고 있는 독일을 혼란에 빠뜨려 순식간에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겠지만 1차 대전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희생된 아픈 기억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죠. 결국 폴란드는 사실상 독일과 단독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서부에서 외롭게 싸우던 폴란드군은 전멸 위기에 처했고 수도 바르샤바까지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반격을 시도했지만 침공 2주 만에 폴란드 서부 지역을 상실했습니다. 폴란드 지휘부는 이대로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병력을 동남부로 후퇴시켜 최후의 저항을 준비했죠. 독일이 군사적으로 강하긴 했지만 전투를 진행하면서 탄약과 보급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작전을 지속할 수 없었고 말 그대로 공세 종말점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폴란드는 영국과 프랑스가 서부에서 반격해주길 기다리며 시간을 벌려 했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강대국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소련입니다. 9월 17일 독일과의 조약을 위해 80만 소련군이 폴란드 동부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소련의 기습 공격에 저항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폴란드군은 양면에서 협공을 당해 괴멸되었고 9월 28일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바르샤바의 폴란드군은 항복했습니다. 나름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폴란드는 한 달 만에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9월 28일 독일과 소련은 폴란드를 양분하는 협정을 체결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첫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폴란드 점령에 성공한 히틀러는 이제 북유럽과 프랑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원한 라이벌의 전투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